네, 안녕하세요. 지금 휴마시스 종목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이었잖아요. 시장이 하락이어서 대부분 손실이었다가 이제 제대로 된 상승 종목이 나온다 싶어서 아마 이쪽으로 많이 갈아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의 말씀을 많이 드렸죠.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일시적으로 재료와 호재를 받아서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이게 좀 오르다가 이제 세력들이 언제 던질지 모르는 그런 좀 아슬한 분위기가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자, 분명히 어제 호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호재가 발생을 해서 시간 외에서도 상승했고 오늘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러한 뉴스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좀 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도 연속적으로 급등을 했고 거래대금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다 휴마시스로 몰렸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돈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모양입니다. 이게 전일 그렇게 호재가 발생을 했고 공급 계약이 평소 매출액의 200%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굉장히 큰 수치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22% 빠지고 있습니다. 분봉은 어떻고요? 분봉은 정말 반등이 거의 안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영상도 올렸지만 세력들이 컨트롤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속임수를 주고 튀어 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끝까지 밀어 올려서 템포 맞춰서 20% 이상 다 맞춘 다음에 오늘 보시다시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가를 다 내려박으면서 저번 주 금요일 상한가 가격 밑으로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기사에서는 뭐 시세 차익, 뭐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세 차익을 지금 왜 합니까? 상식적으로 기사가 붙고 재료가 붙고 호재가 붙었는데 이걸 왜 여기서 이렇게 집어 던집니까? 차라리 뭐 차트가 좀 더 올라갔고 폭락하는 건 이해가 돼요. 여기선 진짜 시세 차익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갭 상승도 얼마 안 했고 저항대까지 도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떨어진다는 건 이해가 우리로선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주식이나 차트를요 100%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력주다라는 그 상식 범위 안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긴 하겠지만 이 종목이 100%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세력주예요. 차트를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고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결국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죠? 휴마시스 세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던지면 그때는 진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뉴스를 보실 때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투권에서 터지는 뉴스는 믿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긴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터지는 뉴스는 이제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잠재적으로 해서 이 뉴스를 바탕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합권에서 터지는 뉴스는 좋은 소식인데 이제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샀을 것 같은 그 시점에서 터지는 뉴스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쪽에서부터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세력들은 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내쫓을까 그걸 고민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오늘 만들어진 봉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확진자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호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도 엄청났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순위권 안에 드는 그 정도의 수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거 관련주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려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런 것이 이해할 수 없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샀을 것 같은 많이 주목을 받은 그 시점에서 뉴스는 믿지 마라. 그리고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롱으로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댓글에도. 그래서 롱으로 잡지 않는다면 무슨 말일까요? 네, 이미 사실 세력들이 많이 해먹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해먹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할수록 어떤 리스크가 있죠? 상승할수록 올라갈수록 세력들이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롱바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거는 좋은 흐름은 절대로 아니죠. 롱바디 양봉 자체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다시 상승해서 위로 가려고 하면 갈 길이 멀어졌어요. 여기서 터진 거래 대금이요. 전날이 1조 4천 정도입니다. 1조 4천억.
굉장하죠. 1조 4천억. 이게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러면 이걸 뚫으려면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가려면 1조 4천억을 먹어주는 돈들, 이 1조 4천억을 소화해 줄 수 있는 돈들이 나오면서 밀고 올려줘야 이 주식이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다시 과정을 만들지, 아니면은 정말 미친 주식처럼 그냥 바로 곧바로 또 올려버릴지.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범위 안에선 상상하기는 어렵죠. 엄청난 돈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돈이 곧바로 투입될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눌렸으니까 일시적으로 또 반등 줬다가 밀렸다, 이런 그림으로 오히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세력들이 뉴스로 장난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덱스터가 아까 전에 기사가 뜨더라고요. 뭐 호재성 기사다 하면서 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 엔터 회사가,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가 해외 시장으로 본격으로 진출됐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덱스터 가파른 상승세로 4% 상승이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4% 상승이 가파른 상승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기사 미리 준비했다가 주가 오르는 거를 보고 여기 문구까지 다 준비했다가 이 수치만 바꾸는 거예요. 이 수치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기사가 아닌 거죠. 숨은 의도가 있는 기사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 BNC가 또 그런 기사가 떴었죠. 한국 BNC 주가 장 초반 상승세 배경은, 상승세래요. 그럼 상승했으니까 그 배경이 뭐냐 이거잖아요. 근데 얼마큼 상승했다? 0.9%. 한국 BNC는 전일 거래 대비해서 0.9% 상승한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시 2분 준비된 기사죠. 미리 준비해놓고 상승이 좀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무슨 배경은, 상승 배경은 말도 안 되는 기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사. 근데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기사를 믿지는 않아요. 이 호재나 이런 내용은 보죠. 내용은 보는데 반드시 기사 때문에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속이는 곳이에요. 이 기사가 사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정말 팩트를 가지고 와서 하는 기사라고 한다면 상승세란 단어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장 초반에 주가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게 일반적인 기사죠. 그런데 상승세라고 미리 전제를 해놓고 상승 얼마나 있냐? 말이 안 나오네. 0.9% 상승.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익혀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시장이 어떤 곳이고 어떤 게 흘러가고. 그러면 첫 번째로 철칙이 뉴스를 믿지 마십시오. 제가 뉴스를 늘 말씀드리지만 재료잖아요. 재료. 이거는 포장지일 뿐이에요. 포장지. 껍데기입니다. 어느 게 중요해요? 포장지가 중요해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죠. 포장지는 뭡니까? 포장지는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진 않아요.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가 플러스 돼야 된다? 세력이 수급을 같이 싸줘야 의미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포장지가 없어요. 재료도 없고.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사요. 근데 상한가가 나왔어요. 포장이 잘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해외 진출, 덱스터. 방금 전에 덱스터가 해외 진출한다고 해놓고 4%밖에 안 올랐거든요.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특징주입니까? 이게 무슨 기사예요. 4% 오른 주식이 지금 널렸는데,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주식이 4%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해외 진출했어요. 근데 4%가 아니라 20% 급등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진짜로 해외 진출해서 와, 이게 진짜 엄청난 호재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해외 진출이 정말 좋은 호재거든요. 해외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회사가. 그래야 매출이 늘어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기사가 있는데도 4%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니다. 그래서 수급과 이 뉴스가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이게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세력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재료와 수급을 동시에 쏴줍니다. 그게 실패하면 오늘 한국 BNC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승 배경은 하면서 0.9% 올랐죠.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믿지 마시고 차트를 공부하세요. 먼저 차트를 공부하시고, 이게 지금 무슨 자리인가, 이게 더 오를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위험한 자리인가,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이 시장에서 좀 생존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장지에 속지 마시고요. 화장발에 속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무엇이고 차트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물려있고 더 갈 수 있을 만한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